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질 때 그 치매 유발하는 물질 세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에서 2020년도에 약 10% 정도 유병률이 있고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에서는 치매 환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약 한 84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15.9%까지 거의 16%까지 그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절대 환자 수는 이제 3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광역시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다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뭐 33%, 3명 중에 한 분은, 3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치매 환자라고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유병률이 점점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치매 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매는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가족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또는 환자 본인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매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방을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셀프 테스트로 간단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요 14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14가지 질문 중에서 6개 이상 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 기억력이 저하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력이 다른 동년배 사람들에 비해서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죠? 여섯 번째는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예. 그리고는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물건 둔 곳을 자꾸 기억하기가 어려운 경우, 뭐 핸드폰을 잊어버린다든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가, 그다음에 집 근처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그래서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14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 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치매 진단 검사는 설문지 집중적인 그런 통합적인 설문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1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정교한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잘 하시다가 운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특히 뭐 공간 그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후진해서 이제 주차를 하는 거를 잘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걱정을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알츠온이라고 하는 이 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이제 치매를 예측하는 치매 예측 위험도 검사가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츠온 검사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뭐 아밀로이드 베타 정상적인 그 모노모 상태 이렇게 단백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변형이 되고 또 한번 또 꼬이면서 변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브릴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피브릴을 형성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뇌세포의 플라크처럼 혈전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뇌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이제 알츠하이머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물질이 충분히 쌓이고 뇌세포를 손상되기 전에 이미 그 올리고모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이미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 검사를 해서 치매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가 그 혈액 검사인 알츠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요게 이제 치매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보고 이 올리고머 수치를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간 메디에이터로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또 한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는 이게 왜 증가하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지 정확하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데 아밀로이드 베타 그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 그 치매 그 유발하는 물질이 15년 전에 올라가는데 그 전부터 15년 전부터 올라가긴 하지만 그것을 올라가게 하는 근본 원인을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은이랑 납이랑 알루미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다른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수은, 납, 알루미늄이 훨씬 더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된다고 해서 아까 아밀로이드 베타 검사를 하기보다는 저라면은 이게 수은이나 납이 알루미늄 이런 것이 몸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유발하는 그 증상들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파킨슨병, 이런 질환을 직접적으로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납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인지기능 기억력 장애, 이거 학습 장애, 자폐증까지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납이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또한 대표적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기억력, 인지장애, 언어장애, 치매, 알츠하이머병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이것을 검사를 하고 이것을 몸속에서 배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아까 그 치매 예측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중금속 3종 세트를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아서 이제 중금속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나 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도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중금속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방법, 검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으로 하는 중금속, 모발로 하는 중금속, 손톱으로 하는 중금속 검사, 그리고 소변으로 하는 중금속 검사. 크게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첫 단계로 검사하는 거는 혈액하고 모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혈액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최근 노출을 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모발은 좀 중장기적인 노출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에서 잘 분포하는 중금속이 다르고, 머리카락에서 잘 분포하는 중금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소변이나 손톱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능하면은 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중금속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중금속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은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수은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여기 보면은 그 기준치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노출은 정상이지만
장기적인 노출은 또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머리카락 중금속 검사인데 기준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같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은이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겠구나, 정상입니다. 이렇게 검사 자체로만 보면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수은이 혈액에서도 그렇고 머리카락에서도 그렇고 약간 높은 정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은 중독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냥 소변 검사하면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치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처치를 하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같은 환자 검사 결과입니다. 보니까 안티몬도 왕창 나왔고요. 수은이 아까 기준치의 한 10배, 11배 가까이 나오고요. 카드뮴도 한 1.5배, 납도 10배 가까이 나오고 알루미늄도 이렇게 2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금속은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이신 분은 꼭 어,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치매가 의심되면은 꼭 수은, 납, 알루미늄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요 검사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처치가 필요하다.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츠온 검사도 유용한 검사지만 저라면은 중금속 세 가지가 내 몸속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독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이신 분은 이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해독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배출해주는 치료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